네, 앞서 2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평가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네, 다 보셨죠? 네, 거의 대부분. 좀 네. 못 본 부분도 있는데요. 네. 짧게 일단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한마디로 어설픈 쇼 같았어요. 짜고 치는 게 뻔히 보이는 어설픈 80년대 방송을 보는 듯한. 아니라는데요. 무대본이었고.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영화관에 가면 대한 뉴스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있었죠. 네, 꼭 그런 것처럼 용산 뉴스 같은 느낌이 나오는 것 같고. 네. 대담에서 전 세 가지가 없다고 보는데 첫 번째가 대통령의 진심이 안 느껴졌어요. 저한테는.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 진심이 없다 보니까 감동이 없고 감동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일종의 윤비어천가처럼 듣기 좋은 질문하고 하고 싶은 말씀하시는 그런 대담 아니었나 싶고요. 소통이라는 건 양방향이어야 되는데 대통령과 국민이 서로 소통하는 거야 되는데 오로지 대통령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만 충분히 다 하신 거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강하게 듭니다. 그건 좀 가장 꽂힌 장면이 있었습니까? 솔직하게 말해도 되죠. 네. 그런 장면이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한 10분 보다가 자려고 그랬는데 네. 오늘 인터뷰 때문에 끝까지 봤는데요. 한 가지 팩트 체크할 건 있더라고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본관에서 근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네. 사실과 다르거든요. 네. 대통령 집무실이 바로 비서들과 같은 여민관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JTBC 인터뷰 때 그 얘기 했던 걸로 맞습니다. 기억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2층에 일을 했고 대통령이 3층에 근무했던 그런 거고 그러니까 좀 전혀 잘못된 정보로 가지고 용산 대통령실 이전을 결정한 건 아닌가라는 그런 좀 걱정이 들더라고요. 우리 그 의원님 청와대에서 오래 근무하셨잖아요. 네. 근데 어제 그 대담에 보면은 용산 대통령실 공간을 이렇게 이제 소개하잖아요. 네. 혹시 그거 보면서 뭐 특이점이라든지 뭐 다른 점 혹시 이런 것들 좀 느끼신 게 있어요? 이것도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네. 대통령실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빈해 보인다라는 느낌이. 아니 너무 혹평이다. 아니, 왜요? 왜 비내 기존의 보이는? 청와대하고 비교해 보시면 알잖아요. 소위 말해서 이제 전문가들은 그림이 안 나온다 그러는데 네. 그림이 안 나오는 걸 좀 억지로 맞추는 느낌 같은 게 좀 들었어요. 그래요? 네. 그림이 안 나온다. 예. 알겠습니다. 오히려 그걸 소박하다고 강조했던 거 아닐까요? 혹시? 뭐 소박하다고 보실 수도 있죠. 그런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과 수석 비서관들이 회의하는 국무회의장 뭐 국무회의장 말고요. 수석 보좌관 회의를 하는 장소다 해서 대수비 회의다. 대통령 집무실. 예, 예. 근데 그런 대수비 회의는 집무실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 수석과의 회의 장면도 대통령실 전체 인원들이 다 같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기록에 남겨야 돼요. 예. 차 한잔 하면서 그냥 예. 검사들이 차 한잔 하면서 부하 직원들한테 이래 저래 지시하고 이런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아직 제대로 완비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은 좀 들었습니다. 아, 그렇다. 알겠습니다. 역시 이제 그 최대 관심사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에 대한 입장을 네. 어떻게 표명하느냐, 바로 이 부분 아니었습니까? 네. 일단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 인식의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아요.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오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명품백을 받은 걸 정치 공작이라고 이게 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뇌물을 받든 폭행을 하든 사기를 치든 몰카에 찍히면 그게 다 면제가 되고 죄가 아닙니까? 그게 아니지 않아요. 국민 대다수는 아는 상식을 왜 대통령과 국민의힘만 모르고 저렇게 이야기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고 한마디로 좀 국민을 우습게 하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명품백을 받았다는 사실은. 그러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소한 대통령이 사과 정도는 할 것 같았어요. 근데 사과 시어자도 안 꺼내더라고요. 아쉬웠다라는 표현을 썼죠. 아쉬운 거는 다르죠. 아니 저는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를 조장하는 불난집에 기름을 끼얹는 그런 대담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론을 진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불을 지를 것. 네. 결과는 그렇게 나올 거다. 네. 오히려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그런 대담이었을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적절하게 대하지 못한 게 이제 문제다. 문제는 몰카가 문제가 아니라 받은 게 문제잖아요. 네. 명품백을. 그 명품백을 쏙 빼버리고 몰카 이야기만 계속 하시고 뭐 매정하게 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 죄를 짓고 아쉽다고 말하면 모든 게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영부인 의혹은 민주당 정부 당시 훨씬 많았다라고 아주 주장을 했는데. 그 병이 도지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걸핏하면 전임 정부를 끄집어내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뭐 했다 그랬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2년 차, 3년 차로 접어들잖아요. 전임 정부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전임 정부가 잘못한 게 있으면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네. 그냥 두리뭉실하게 전임 정부는 더 했다, 카더라 이렇게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제2부속실 설치는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뭐가 좀 달라지긴 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보면 용산 대통령실에서 왕 중의 왕은 김건희 여사다라는 그런 시중의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부속실을 만든다는 것은 제2부속실을 만든다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의미거든요. 지원 보좌 기능이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영부인께서는 대선 전에는 내조에만 전념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을 바꾸셨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명품백 같은 사건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문제를 심각하게 키우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제2부속실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뭐 하긴 해야죠. 네. 앞으로 김건희 여사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그다음에 또 어떤 행보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신다면. 사과하셔야죠. 그래요? 예, 명확하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셔야죠. 받았잖아요. 명품백을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새롭게 출발을 하시든지 아니면 자숙하셔야죠. 자숙해야 된다. 예. 근데 근데 뭐 그럴 공개 것 같지 활동 최소로 줄이고. 네, 근데 그럴 것 같지 않은데요. 뭐 지금 보면 공개 활동 다시 재개할 거라고 보세요? 곧 나오려고 이런 대담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네, 진단하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그 민주당 정부의 영부인 이야기한 거를 가지고 네.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어제 정성호 의원하고 인터뷰 때도 그 질문을 드렸는데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법화 문제 관련해서 조만간 기소할 거다라는 지금 그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네, 보도 봤습니다. 이게 이른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 부분에 대한 이른바 맞대응 차원에서의 어떤 그 검토 혹시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까? 맞대응이 아니라 여의도 용어로 물타기죠. 물타기? 예.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도 전임 대통령의 영부인 건을 끄집어내는 거고 김혜경 여사의 법화 문제도 끄집어내는 거고 총선을 앞두고 흙탕물 전쟁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 다 흐려놓자. 그래서 누가 잘못인지를 모르게 보이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좀 정치를 이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상하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정치를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로 하는 것만 다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좀 이런 비유를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말 잘하는 초등학생 아이가 아빠 양복 입고 막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저는 비대위원장의 모습인 것 같아요. 비유가 좀 너무 심하신 거 그런가요? 아닙니까? 그럼 좀 죄송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어제 저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그 관훈 토론 같은 게 있었고 대통령의 신년 대담도 네, 있었다는 말이에요. 언론인 주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의 메시지와 여당 대표 메시지를 같은 날 내지는 않거든요. 메시지가 충돌하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는 죽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네. 사전에 충분히 조율이 가능했는데도 같은 날 진행했다라는 것은 어허.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관계를 아주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소통의 결과다? 소통의 결과라기보다는 독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냥 수직적인 부하 상하 관계인 거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못다 한 말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네. 대신한다?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정리하는 야 너가 이 정도 하고 나는 이 정도 할게.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까? 네, 안 그러면 메시지가 큰 메시지 두 개를 같은 날 하는 건 상식적이지가 않죠. 그 여쭤볼 게 많은데 이제 명품백 문제 말고 아까 태영호 의원한테도 그 질문을 드렸으니까 좀 같이 드릴게요. 북한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북한에 대한 규정은 뭐 큰 틀에서는 동의합니다. 북한이 정상적이지는 않죠. 지금의 모습들이. 그런데 해법 관련해서 좀 저는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북한이 사고를 치고 막 나간다 그래서 그걸 당연히 힘으로 제압해야 됩니다. 하지만 다른 한 축에서는 평화의 길도 걸어야 되거든요. 그 문제는 꼭 언급하고 싶었어요. 근데 조금 전에 그 태영호 의원은 아니 대화 제안을 그렇게 했는데 북한이 다 안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북한은 원래 그래 왔죠. 네. 근데 그런 걸 북한 탓하면 안 되고요. 피해를 입으면 국지전이
발생하거나 도발을 하면 피해를 보는 건 우리잖아요. 총선 전에 사이버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던데요. 사이버 도발이든 국지전이든 아까 태영 의원이 200발을 북한이 쏘았는데 우리 400발 쏘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200발 쏘면 그 맞은 200발에 당하는 건 우리 국민들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당연히 북에 대한 응징은 필요합니다. 400발이 아니라 원점을 타격해서 철저하게 응징할 건 필요한데 예. 200발 맞고 타격하면 뭐합니까? 그게 평화의 중요성이고 평화를 해야 될 이유인데 그 이야기를 어제 안 하시는 게 좀 되게 아쉽더라고요. 도발을 아예 하지 못하게 그럼요.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네. 여기서 좀 약간 좀 뭔가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의원님 모신 김에 당내 문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좀 이제 그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네. 윤석열 정권 탄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의 책임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야당이 선거에서 이기는 길은 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단합하고 통합하는 길이 최우선인데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이런 논란이 벌어진 게 아쉽죠. 음. 그러니까 대선 패배의 책임을 전임 정부에게만 묻는다라는 건 좀 저는 그렇게 해서 얻는 득이 뭐가 있을까라는 거죠. 대선 패배가 문재인 대통령 탓인가? 아니지 않을까요? 대선 패배는 저를 비롯한 민주당 모두의 책임이죠. 네. 아픈 상처죠. 네. 그런데 그 아픈 상처를 헤집어서 야 너는 이 상처 때문에 안 돼라고 하는 게 저는 총선에 그렇게 썩 유익하지 않다.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뭐냐 도대체 네. 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당 지도부가 나서서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당의 단합과 단계를 해치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득하고 정리를 해야죠. 그런데 만약에 근데 거꾸로 네. 당 지도부 지도부 이야기 이재명 대표가 이에 대해서 이런 방법 말이 없다면 그건 묵인. 이런 혹시 그러면 이해할 수밖에 없다. 혹시 이런 말씀이실까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죠. 같은 생각이다. 예. 뭐 설령 당신의 생각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네. 지지층의 균열과 이완을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선이라는 건 우리가 모을 수 있는 모든 힘들을 하나로 모아내는 게 우선인데 네. 힘이 잘 모이지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걸 왜 두고 보냐라는 거죠. 근데 이명백 공관위원장의 이 발언이 친문 네. 더 구체적으로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겨냥한 발언이다라고 하는 해석이 지금 따라붙고 있거든요. 네, 일단 네. 이 해석에는 동의하세요?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설마 그렇게 정치를 할까 싶은데요. 저는. 네. 근데 왜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타깃이 돼야 되는 걸까요? 만약에 이 해석이 맞다면? 전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예를 예. 들어서 예. 이재명은 되고 문재인은 안 되면 이게 상황이 이상하잖아요. 친명은 되고 친문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총선 이길 수 있을까요? 네.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총선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더 센 정치를 해야 돼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하나로 합치자라고 해야 되는데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이래서 안 되라고 다 빼버리면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힘을 합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냥 그러면 내친 김에 질문을 좀 더 할게요. 일각에서는 어떤 해석을 하고 있냐면 왜 임종석 전 실장을 그러니까 겨냥을 하느냐. 총선 끝나고 8월에 이제 또 당대표 경선이 있는데 이때 이재명 대표가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때 잠재적 경쟁자를 임종석 전 실장으로 설정해서 사전에 네. 일종의 정리하는 차원의 어떤 그 접근 아니냐라는 해석도 사실 있거든요. 여의도에서 이제 정치를 과도하게 관심 많으신 분들이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음모론입니까? 아니요, 저는 설마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대표에게는 지금 총선이 절대절명의 과제인데 총선 이후의 상들을 그리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건 정치가 좀 이상하게 가는 거죠. 지금 의원님 말씀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로 들리는데요. 그렇죠. 미래에 일어날 걸 대상으로 해서 총선에 안 된다라고 이제 가르바를 타는 것 자체가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정성호 의원하고 인터뷰에서 제가 잠깐 그 질문을 드린 바가 있는데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책임을 물으려면 패배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선행돼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것이 어떤 뭐냐면 다 모은 게 결국 대선 백서 아닙니까? 네. 백서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만들었다는 어제 또 보도도 있었거든요. 저도 그 보도를 봤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당의 입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서 만든 적 없습니다. 그럼 그 백서는 뭐예요? 보고 싶습니다. 그 백서가 어떻게 된 건지 내용이. 백서라고 주장하는 자료들이 뭔지를 예. 보고 싶은데 아직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 대선 이후에 제대로 된 평가와 토론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당 내에서 공유된 예, 그리고 동의된 대선 패배 원인 진단도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명백 공관위원장의 책임도 결국은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기준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해석을 해야죠. 그러면 그 며칠 전에 양산 가가지고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서 용광로 단결 이런 걸 이야기한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야기가. 되게 아쉽죠. 그러니까 이제 모처럼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양산에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서 네. 당이 하나로 힘을 합치자. 그래서 명문 정당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힘을 합치자라는 취지로 만나셨고 네. 그런 뉴스가 쭉 나갔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것 자체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힘을 좀 빠지게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빨리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른바 지금 언론은 어떤 식으로 자꾸 이거를 어떤 구도 속에서 보도를 하냐면 친명 대 친문 구도 속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질문하면 보통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은 그런 구도 없다. 네.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근데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의원들이 아무리 부인을 해도 결국은 국민들은 그렇게 바라보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도부가 나서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드린 거죠. 예. 이명백 공관위원장이나 어제 있었던 정성호 의원님의 발언들이 그런 오해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야당의 힘은 단결과 단합이거든요. 근데 그 단결과 단합을 해치는 말들이 나오면 네. 부분적으로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하든지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리를 해줘야 된다. 이재명 대표든 지도부든 누군가가 나서서 정리해야지 그러지 않고 너는 안 된다라고 해서 총선을 치루어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네. 네,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